구경숙 권산 구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설교 말씀은 장지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육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구역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소그룹 목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소그룹 목회 연구원. 거기에서 대표로 사역하시는 이상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성공적인 구역 목회 또 소그룹에 대한 짤막한 글을 이제 적었습니다. 지금 이상한 목사님은 지금 제가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에 있었던 그 교회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하시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교회, 구역 이런 교회를 이제 소그룹으로 활성화하게 되어지는 교회로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꿈이나 또 비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예배 드리는 숫자 빼고는 최소의 인력 빼고는 교회에 모일 수 없게 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더 교회가 성장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의 이제 대표가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렇게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왜 구역 모임을 하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 바쁜 일정 가운데에 현대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왜 모여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소그룹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믿음 1구역이 우리가 구역이 있는데요. 구역 식구들이 왜 우리 계속 모여야 되지? 왜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러한 얘기를 계속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모여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교회가 구성원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놓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2월 마지막 주죠. 이쯤 딱 되고 이제 3월 달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어지고 1, 2월 달은 이제 구역 편성을 하고 다시 조율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첫째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워크숍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모여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같이 우리 구역장님들끼리 이제 소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워크숍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은평구 세강교에서 사역할 때에 2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3월 교구 사역을 앞두고 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에
그럼 한 10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여서 이제 10명 정도 이제 조를 모아서 흩어져서 왜 우리가 모이는가, 또 구역 모임이란 땡땡땡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구역장들이 둘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탑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역장 건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대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면 워크숍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조별로 나와서 우리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재밌는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어떤 조에서는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역 모임이란 무지개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란 것은 다양한 색깔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것이 구역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은 각양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구역 모임이다. 이런 어떤 정의와 또 이런 대답들을 찾아갑니다. 저도 우리 왕도교회 부임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 건설 워크숍도 좀 진행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는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쁜데 주일날 한번 대예배, 우리 대예배 드리고 그냥 뭐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구역 만남의 날을 정해서 구역 만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답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상한 목사님의 글에서 구역 모임 소그룹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그룹, 구역을 왜 모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목사님께서 이상한 목사님은 한국 교회 소그룹의 이제 그 대가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그룹은, 구역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임, 이게 구역이고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건강한 소그룹을 위한 지침이 무엇인가, 이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소그룹이 무엇이냐, 구역이 무엇이냐,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우리는 언제 모여진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건강한 소그룹의 핵심 멤버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3명에서 12명 안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구역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2명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12명 지나면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임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3명에서 12명 정도 안에서 모여지는 그룹이 이제 구역이고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역과 소그룹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석했을 때 그 안에 서로 이런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 때는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만 듣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소그룹 안에서는 이런 모든 멤버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소그룹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함께 나누고 구역 안에서 서로 돌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임이 구역과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소그룹과 구역, 건강한 소그룹을,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모여지는 게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구역에 속속되어져 있는 멤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이는 모임인 것이죠. 이것이 이런 소그룹과 건강한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제도 이렇고 예배, 서로 친교, 돌봄, 여러 가지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눌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열심히 모이는 구역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또 여러분 구역 모임을 지향하고 또 구역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구역원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역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구역 말고 셀 모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락방 모임, 숨 모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에서 지향하는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셀 모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구역 식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구역 만남의 날 할 때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1년 동안 하고, 2026년 2월 마지막 할 때는 구역 식구들 전체를 이제 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셀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셀은 구역 안에서 전도와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셀로 모여졌는데 구역이 모여졌는데, 구역 안에서 전도와 재생산의 역할이 없으면 그 셀, 그 세포는 죽은 세포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룹이, 우리 셀 그룹이 연초에 목회자 그룹에서 몇 명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까지 묶어줘서 1년 동안 그룹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에서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와 재생산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 구역 모임, 셀 모임 가면 여러분 그 6명이 드리는데 방석이 비어 있는 방석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셀에서는 6명이 정문이고 6명이 우리가 구역 모임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셀을 지향하는 교회에서는 방석을 하나 더 이렇게 빈 방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빈 방석에 이 구역에서, 셀에서 전도할 전도 대상들을 이제 정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그 빈 방석에 앉도록 1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돌봄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셀은 재생산과 전도의 목적으로 셀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셀이나 구역이나 구역장, 순모임이나 다락방 모임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런 구역원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건강한 구역의 지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 안에서 모임이 모여지는가? 주중에 흩어졌다가 또 주중에 각자의 삶이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제 돌아갔다가 주중에 구역 모임 있는 시간을 사모함으로 그 시간에 모여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소그룹의 정의처럼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 전차님들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올해는 열심히 모이는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 가고 구경 가고 하면서 사랑이 삭트고 정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역의 시초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속에 있었을 때에 정말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으로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때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녔을 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미국의 교회의 부흥 성장에 대한 셀 모임들을 막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강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미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을 이제 벤치마케팅해서 미국의 교회에 가서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모든 교회마다 구역과 소그룹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는 안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이나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막 연구하고 할 때에 한국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이제 그들 나라에 이제 가서 그 나라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셀 모임, 소그룹 모임, 다락방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에 미국과 이런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깊이와 우정도 매일 만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기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 안에 구역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소그룹이 무엇인가를 정의했을 때에 서로의 성장을 위한 기대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자주 만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건강한 구역과 건강한 소그룹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함께 전주에서 사역했던 이제 우리 그 부장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 사역과 주일학교 아이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 같이 했던 권사님께서 장 목사님 서울 가시면 성도님들하고 식사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전주에 내려가서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기 부장 권사님이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목사님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 권사님, 부감 권사님 그리고 각 위원회에 있는 이제 위원장,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늘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밥 먹는데 시간을 보고 함께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 안에 함부로 누군가에 말하지 못했던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작은 모임 안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누구누구 때문에 심히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모임 가운데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있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함께 돌보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늦게 이제 퇴근하고 뭐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때 아마 밤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구역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 전주에 있는 그 호수 옆에 카페에 가서 2층 카페인데요. 거기 부장 권사님, 부관 권사님, 그리고 각 권사님들과 같이 그 안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나눔의 모임들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저기 진정미 권사님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서울 가시면 성도님들하고 밥 많이 같이 드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서울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만나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가서 또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교를 나누면서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로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서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각자의 집에 가서도 그들은 그들은 서로 떡을 떼면서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초대 교회는 모였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 찬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모임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우리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고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올 한 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구역의 방향은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모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주일을 한번 예배만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그들은 힘써 교회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고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힘써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 모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성화잖아요. 예. 모임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가 사도행전 이 본문에 나와서 시작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때 교회의 조직이 뭐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안수 집사의 구역 이런 교회의 질서가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인 것이죠. 그래서 구역 조직이나 영어로는 뭐 셀 조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초대 교회 성도들의 폭발적인 영향력은 그들은 서로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모임이 바로 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구역정을 모임을 마치면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집에 안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은 것이죠. 또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기 카페에서 모이다가 여러분 저기 왕십리 또 이제 식사하러 간다고 또 같이 갑니다. 뭐 또 저에게도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겠냐고 물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도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한 번씩 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모였다가 급하게 집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그분들은 또 앉아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여러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때에 서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그 모임 가운데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을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우리 왕도교회 부임방에서 그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이제 그 보통 이제 제가 주일날 4시에 한 20분 정도 일어나면 하루 종일 이제 설교하고 뭐 들어보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 모임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저도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몸이 너무 좋아서 같이 저희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제가 우리 왕도교회를 생각하는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건강한 소그룹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이죠. 서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구역장 10년 가운데에 올 한 해는 우리의 목표는 구역의 활성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구역 만남을 했습니다. 구역 만남에 우리 젊으신 우리 그 성도님들 구역 모임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8층에서 있으니까 7층에서 구역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웃음이 나오고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 2025년도 우리 구역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힘써 모이는 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당에서 작년에도 우리 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를 옵세서 이렇게 합친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치면 제가 정확하게 워딩으로 말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함께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분 왜
구역과 셀은 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과 전도회를 계속 축소하고 또 합치고 하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루디아 전도회를 없앨 수 없다.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어떻게든 올 한 해는 활성화시키자. 저도 도와주겠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장 권철 원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섰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으로서 여러분 구역의 활성화입니다. 이 구역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도 또 다른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모여지고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의 사랑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모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왕도교회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금요일날 우리 구역 모임은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식당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모였다는 것이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 모임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이어지고 또 금요 기도회 이어지고 집으로 안 가고 또 철화하면서 같이 모이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구역 모임이 뭐 설교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금요일날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그분 이야기로는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식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식사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했습니까? 100명의 음식을 준비하기에 정말 힘든데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이 우리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만들 때에 우리 왕도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모이는 모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죠. 이제는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모이자고 한 것에 대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모든 부수들이 힘을 가지고 모이는 일들 가운데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구역들이 올 한 해는 건강한 구역을 만들 때 첫 번째는 힘써 모이는 것이다.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음 리더들이 나오고 주의를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사 신방을 한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 신방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섬기고 있는 멤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불러서 이사 신방을 가서 그래서 이사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왕도교회 올 때에 저 2층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등록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봉사하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소그룹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초청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 가정의 아내 드린 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 이런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구역의 소그룹의 영향력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요 이사했는데 다른 성도님들과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축복하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구역장 여러분, 권찰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구역은 구역장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면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의도적으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일 것을 힘써 노력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구역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또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왕도교회가 우리 작년부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서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소그룹의 멤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장 권차들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 우리 모이는데 힘써 전력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을 한번, 우리 교회를 만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지는 우리 구역 만들기 위해서 힘써 전력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 때에 그 구역 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또 이런 배가 되어서 또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왕도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같이 꿈꾸면서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이제 2025년도 상반기 사역을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건강한 구역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주 안에서 힘써 모이는 우리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중에도 서로 보고 싶어서 또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며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흥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위해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들 올 한 해도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